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4일 오후 3시 30분에 북한이 조선중앙TV 등 매체들을 통해서 특별 중대 보도를 한 걸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침에 오전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ICBM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화성 14형이다. 이런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다. 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도달했다. 평북 방면에서 동해 쪽으로 쏘았습니다. 그 수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날아간 거리는 수평 거리는 933km, 그리고 수평 거리보다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높게 최고 고도는 2802km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쏘아 올렸죠. 높게, 이렇게 쏜 게 아니라 높게 쏘아 올렸다. 2802km까지 쏘아 올렸다. 39분간 비행을 했다. 이것으로 봐서 지난 5월 14일에 발사한, 그때는 이것을 우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봤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당시에 화성 12호인데 이것은 2100km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수평거리는 780km. 그때 발사보다 수평거리는 약 160km가 늘었고 고도는 그때보다 700km나 더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계산하기를 그것을 만약 각도를 좀 낮추어서 쏘면은 한 5000km 날아갈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번은 모든 점에서 그때의 발사 능력보다 더 향상이 돼 가지고 이거는 거의 북한이 이야기하는 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타격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일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괌, 그 다음에 오키나와, 그 다음에 하와이, 알라스카, 조금만 더 붙이면은 로스앤젤레스까지 미국의 서해안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자들이 주장하기는 ICBM 기술을 완성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핵탄두를 붙였을 때 앞으로 이제 핵탄두 소형화가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멀리 날아가니까 핵탄두는 가벼워야 됩니다. 소형화가 더 진행이 돼야 되죠. 노동미사일에 다른 것보다 더 작아져야 됩니다. 그 기술까지 완성했느냐. 또 이 핵탄두가 쭉 올라갔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즉 떨어질 때 그 마찰열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때 녹아버리는 거 아니냐.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진입 기술이. 재진입할 때 핵탄두가 녹아버리는 거 아니냐. 그 기술까지 완성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랑하는 걸 보니까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중간에 공중 분해되지 않고 정확하게 그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재진입 기술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떤 대결점을 향해서 북한의 핵시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째깍째깍 하면서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으로 그 어떤 종착점을 향해서 성큼 다가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종착점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북한의 핵 개발에 아주 밝은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올해 안으로 북한이 플루토늄 탄두를 소형화해서 노동미사일에 갖다 붙인다. 즉 일본까지 타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에 갖다 붙인다. 올해 안에 갖다 붙일 것이다. 즉 실전 배치를 할 것이다. 한 10개 이하의, 그러니까 일단 플루토늄 탄을 미사일에 담아가지고 실어가지고 실전 배치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일단 실전 배치한 다음에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것은 어렵게 될 것이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면 올해 안에 하는 수밖에 없다. 올해 안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을 때리는 ICBM을 거의 완성 단계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미국을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레드라인을 딱 그었어요. 레드라인을 그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레드라인은 어디 있느냐? 한국의 금지선은 이미 넘었죠, 사실은. 한국의 금지선은 넘은 지 오래됩니다. 이제 미국의 금지선까지 넘느냐 하죠. 한국은 이미 북한 핵의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일본은 일부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게 공식화되지 않았죠. 언젠가는 다음 수순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과 한국 언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의해서 이 한반도의 핵게임이 다른 차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여론입니다. 여론. 한국, 일본, 미국의 여론과 언론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 선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거냐.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거냐. 그래도 때릴 거냐. 이거죠. 그래도 때릴 거냐. 위험을 무릅쓰고. 근데 지금 핵무장한 나라를 예방 공격이나 선제 공격한 예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거죠. 공포의 균형. 저는 우리나라에서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박근 대사라든지 지금 돌아가신 김상철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2006년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민행동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주장을 할 때마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있는데 뭐가 그게 필요하느냐. 경제보복을 당한다. 그 다음에 저는 그때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바로 핵무장을 하는 게 아니라 NPT 10조에 의해서 NPT를 탈퇴해야 된다. NPT 10조에 보면은 핵 문제로 인하여 국가 생존에 큰 위험이 왔을 때는 사전 통보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인 핵 NPT에서 탈퇴할 수 있다 하는 권한을 가지고 그거 바로 10조에 의해서 우리가 탈퇴를 해야 된다. 그 다음 탈퇴하고 바로 핵무장 하지 말고 국제사회가 유엔이 1년 안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무장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선언을 해. 그러니까 핵무장 준비 선언을 미리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을 국민 총의로 담기 위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을 국민투표에 붙임으로써 국민 전체의 의지를 주권적 의지로 만들어야 된다. 어느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살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해야 국제적으로 이게 먹힐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또 추진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바로 전술핵 재배치다. 미국의 전술핵을 가져와 가지고 공동 사용권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용권을 연합사 체제 아래에 둠으로써
한국과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에 대한 공동사용권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나토 국가에 있다. 나토에 있는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터키 이 5나라의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은 전시에는 그 나라가 공동사용하게 돼 있다. 이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요사이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 정책에 참여했던 분들이 저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공동사용권을 가져야 된다. 핵무장 선언을 해야 된다. NPT 탈퇴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론이 깨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여론이 깨기 시작했다. 그래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공식화했을 때 그러면 한국 사람 전체가 이제는 살고 죽느냐는 문제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은 안 된다. 근본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쟁도 감수하고 희생도 감수한다. 우선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 첫째 돈이다. 저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우리 GDP의 1%, GDP의 1%, 그게 한 100억 달러, 매년 핵방어망 건설에 투입한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는 돈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비대칭 전략입니다. 북한은 핵이란 비대칭 전략을 내오니까 우리는 돈을 써야 한다. 돈. 우리는 돈이 많다. 북한은 돈이 없다. 그것은 북한의 약점입니다. 우리는 장점이 돈을 써야 한다. 지금 고리원자력, 짓고 있는 고리원자력 발전소 5호기, 6호기를 가동 중단시키면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될 돈이 2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장사정포 약 300문이 지금 전개되어 있는 장사정포를 막는 우리 방어시설, 방어무기 도입하는데 약 2조면 된답니다. 어느 걸 선택을 하겠습니까? 고리 원자력 발전소 계속 5호기, 6호기 계속 원래 예정대로 짓도록 하고 거기서 낭비될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쓰면 됩니다. 돈을 쓰면은 핵개발도 할 수 있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공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하자. 자위적 핵무장을 우리 정당 국회에서 결의를 하자.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해야죠. 홍준표 대표가 태제가 출범했으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위적 핵무장 선언, 전술핵 재배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보수다운 보수가 되는 것이죠. 지금 보수가 이렇게 위기에 직면한 것은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한 한미동맹에만 의존하는 정도를 넘어서 미국에만 의존하는, 설마 김정은이 속였느냐, 미국이 설마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노예 근성적인 사대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트럼프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해 주기를 바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거지 근성이죠. 이렇게 근사한 나라, 돈 많은 나라가 왜 북한에 무슨 소련군이 들어와 있습니까? 중공군이 들어와 있습니까? 남북한의 경제력의 비교는 1대 40입니다. 50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 보고 벌벌 떨면서 미국 도움 받아가지고 생존하려고 하는 이런 노예 근성, 여기에 보수 세력이 책임질 부분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생존 문제는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 그러니까 그 생존을 위협하는 간첩이라든지 종북 세력, 저 세력도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관대함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에까지 선심을 베푸는 이런 약간 정신병자적인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보수 세력이, 진정한 보수 세력은 공무원들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이 자기는 보수 세력이 아니다. 우리는 보수와 좌파 사이에서 중립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고 그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반체제, 반사회, 문화예술인들한테 국가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을 직권남용으로 구속해가지고 징역 6년, 7년 구형을 하는 이런 검찰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군인들이 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왜 사드 기지에 국군 트럭이 못 들어갑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시위대를 왜 가만둡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국방부에 전화를 했더니 그 담당 부서의 장교가 한다는 이야기가 한국 민간인하고 미군이 대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군 편을 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군 편을 들겠습니까? 불법 시위대와 우리 동맹국인 미군이 대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군 편을 들겠습니까? 그럼 누구 편을 듭니까? 이런 타락상이 만연한 것, 이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핵 위기, 북한이 저지른 핵 위기를 우리가 역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자주국방하는 국민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면서 눈에 불이 튀어야 합니다. 핏발 써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눈에 불이 튀어야 합니다. 뭘 향해서 불이 튀어야 하냐. 이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북한 편 드는 세력, 간첩, 종북 세력, 이것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핵폭탄 맞아서 죽게 생겼다. 이런 상황에 가야 한국의 보수 세력은 재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 공무원들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군인부터 달라져야 되죠. 검찰도 달라지고 판사들도 달라지고 국회의원들도 달라지고 해서 이런 식으로 놀고 있다가는 미국에 안보를 맡겨놓고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이런 치사한 정치, 치사한 언론 하고 있다가는 우리가 핵폭탄 맞아 죽는다. 이젠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책임있는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자 하는 이런 각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역이용하는 겁니다. 북한의 핵위기를 역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국민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국민으로, 이스라엘 국민과 같은 진짜 용감한 국민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조성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북한하고 대화한다든지 북한에 강경한 남한의 보수 세력은 괴멸시켜야 한다든지 일반 형사범보다 간첩들의 인권을 더 보장해 주는 게 정의라고 한다든지 좌파 세력 비슷한 사람들이 국정원을 개혁한답시고 가서 미국 CIA에서 보면은 저런 국정원에 과연 정보를 제공해 줘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한다든지 이런 한가한 노름, 유의, 관념의 유의, 위선적인 명분론 이걸 다 또 날려버리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 상황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왜 절대적이냐? 이게 핵무기이기 때문입니다. 1000명, 2000명 죽는 게 아니고 몇만 명, 몇십만 명, 몇천만 명, 몇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가공할 무기를 가진 젊은 독재자 그리고 과대망상
호기만 부리는, 견제가 안 되는, 김정은이가 핵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하면은 북한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남한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상황을 직시해야 된다 이거죠. 상황을 직시하고, 직시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이번에 트럼프를 만나고 와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달라져야 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집권 세력이 달라져야 합니다. 집권 세력이 보수 세력입니다. 집권 세력이 첫째 임무가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핵무장한 북한, 그 핵무장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해서도 안 되죠. 동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동족은 북한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자 이거죠.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오늘 ICBM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북한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 미사일 시험에 관한 한 지금까지 북한의 발표가 거의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한국 측의 해석이 틀렸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맞습니다. 북한이 ICBM 성공했다고 하면 믿어야 돼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면은 지금 여러분들 잠잘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잠이 오겠습니까? 국방장관, 군인, 여기 집권당, 민주당 국회의원들 잠자고 있을 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안보의 제일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김정은이 설마 속였느냐고 생각합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합니까? 요행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안보 문제를 김정은한테 맡기고 트럼프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하루하루 복지 논쟁만 하고 복지 타령만 하고 해묵은 친일 타령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결정적 국면에 왔습니다. 결정적 국면. 이것은 대통령도 피할 수 없고 노숙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핵폭탄 떨어지면은 종북 세력, 좌파 세력, 자칭 진보 세력은 안 맞습니까? 그 사람들만 피해가면서 핵폭탄이 보수 세력, 이른바 수구 세력, 우파 세력, 대한민국 세력 머리에만 떨어집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고 하는데 그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죽기 전에 일대 대각성, 역사적 대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6.25가 터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25보다 더 큰 재앙이 터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미 6.25에 준하는 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6.25 때 우리 선배들이 뭘 했습니까? 14살에서 18살 사이 소년병들이 수만 명이 부모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지원 입대해서 그중에서 2,400명이 전사했습니다. 소년병 2,400명이 전사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소년병 2,400명이 전사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소년병 2,400명이 전사한 나라.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6.25가 딱 터지니까 그때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던 이 남노당 세력, 공산주의 세력들이 일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소. 보도연맹 처단으로 많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동안 관념의 유의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자명할므로 그 순간 일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소가. 저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안보 위기가
쉽게 진행이 되고 안보 위기 중에 최악의 위기인 핵 위기를 자각하게 될 때 그 머릿속에 있던 것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는 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하고, 여기에는 진보, 보수, 좌우도 없습니다. 전라도, 경상도도 없고 민족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단의 핵심은 살아야 합니다. 민족 공멸을 피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의 번영을 가져온 것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지켜내야 합니다. 자유민입니다. 우리는 프리맨입니다. 프리맨. 우리가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핵 문제를 역이용하면은 우리가 통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국제 환경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분열해 있습니다. 그 분열의 책임자는 지금 집권 세력입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될 텐데 적전 분열이 아니라 이거는 핵전 분열입니다. 핵을 앞에 놓고 분열돼 버렸다. 왜 분열을 하느냐? 핵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한가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을 오늘 북한의 중대 발표가 우리한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 결단할 수 있는 민족은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과거 한 대여섯 차례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중국 옆에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그 민족의 저력을 믿고 우리 결단합시다. 감사합니다.